오늘은 제가 먼저 열을 내고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1억 2,600짜리) BMW X5 40i x드라이브 M 스포츠 모델을 인수를 하시는데 선납으로 2,308만원을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900을 실행 금액으로 했는데 이유를 10.1% 받았어요. 4년 동안 내가 내야 될 이자 총액이 얼마냐? 4천만 원이 넘어요. 60개월로 약정을 했는데 1년에 내야 되는 이자가 805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달 리스료가 141만 원인데 그 중에 67만 원이 넘는 돈이 이자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호구도 이런 호구가 어디 있습니까? 2020년 5월에 실행을 하셨는데 보증을 20%를 들어갔다면 총 내는 이자 비용이 2천 채 안 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스사 영업사원에 따라서. 그런데 총 내야 되는 돈이 선납 2,308만 원을 내고도 이자를 4천만 원을 넘게 낸다. 해도 너무하죠. 알고서는 이렇게 못 내요. 속인 겁니다. 비교하셔야 당하지 않는다. 계약하고 차 인수 받으면 이거 다 소용없어요.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내 돈 2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열을 내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돈이 아까워요. 알면 아까운 법이에요. 마트에서 500원짜리 700원짜리가 휴양지 가면 2,000원이잖아요. 아니까 아깝잖아요. 2천만 원도 안 내도 되는데 4천만 원 내야 된다면 정말로 몰랐기 때문에 한 거죠. 알고 있었던 영업사원은 꿀 빨았겠죠. 보증금으로 하지 않고 선납을 처리함으로써 전체적인 리스 금액은 줄어들죠. 그래서 견적서가 2개 나오죠. 보증금을 집어넣은 견적서와 선납금을 집어넣은 견적서를 같이 고객에게 제시하죠. 보증금은 넣는다 하더라도 만기 때 차감하고 나오는 거라 1억 2,700 중에서 잔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n분의 1로 해서 이자 부분으로 해서 나오게 되고, 선납금은 실행금액이 9,966만 원이 되고 잔가가 5,539를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n분의 1로 이자를 넣어서 내가 월 리스료가 나오거든요. 전체의 실행금액이 1억 2,700이 아니라 9,966만 원이니까 당연하게 리스료는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착시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선납금을 집어넣은 월 리스료가 낮게 나오니까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사장님 보세요. 보증금을 집어넣은 금액은 150 얼마고요. 선납금을 집어넣은 금액은 141만 원입니다. 자, 선납 처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이면을 까봤더니 보증금으로 내가 월 리수료는 더 내는 것 같아도 전체 이자는 2천만 원 정도를 못 낼 것이고, 선납으로 2,308만 원을 처리해서 실행금액 9,966만 원인 매달 141만 원을 냈던 것은 매월 이자가 67만 몇천 원이 잡혀서 이자 총액은 4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매달 내는 리수료가 적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자를 2배를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렸죠. 내가 돈에 여유가 있어서 현금을 돌릴 수 있는 분은 무조건 보증금을 들어가라. 리스 승계를 해야 될 때가 되니까 10.1%의 이자를 내가 중금리 기준으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3%를. 남아있는 개월수가 38개월이거든요. 67만 원이 38개월 동안 이자로 내야 되는 돈이니까 2,550만 원 정도예요. 원래로 중금리 기준 7.5% 정도 놓고 봤었을 때 25%를 리스 승계로 넘어가는 후자에게 630만 원을 현금 일시불 지원해줘야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 차량 같은 경우 9,600이나 700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2020년 5월에 주행거리가 3만 킬로의 흰색이에요. 차량 관리 너무 잘 됐고 5년 워런티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워런티 연장이 들어간 차라 금액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 미에서 원금은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면 8,550만 원입니다. 여기에 미납 이자하고 합쳐서 8,800 정도 돼요. 1,000만 원을 내가 승계로 받아야 되는데 이자가 있기 때문에 4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차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SUV도 그중에서 BMW X5에 x드라이브에 40i에 M 스포츠 플러스예요. 이전비까지 다 합쳐서 1억 2,700을 줘야 되는 차인데 최대 1억, 적게는 9,600이나 700인데 1억 1,000만 원 정도를 승계로 넘겨줄 때 받을 수 있는데 이자 보조를 600만 원, 650만 원을 해줘야 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손해라는 겁니까? 22개월 동안 이자 67만 원씩 그거에 반 정도를 내가 더 냈어. 30만
670만원, 660만원 더 낸 거예요. 그거에 내가 600만원 더 줘야지만 1200에서 1300만원의 이자를 내가 더 지불하는 거예요. 요즘 리스 승계를 하거나 렌터카 승계를 할 때 이자율 고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1%예요 이러면 누가 받겠습니까? 저희들이 3%는 보정해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하면서 받으실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리스를 선납금으로 처리를 했었을 때 이자율을 비교하지 않았을 때 내가 얻는 손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반납을 할 때도 반납 2,440만원입니다. 완납 승계로 처리해서 본다 하더라도 900만원 정도를 내가 보조해야 돼요. 그나마 리스 승계를 할 때 1,0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이자를 보조해주고 나면 잘 받아야 400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자를 너무 높게 받았기 때문에 보증금 20%에 좋은 딜러 만났으면 4.8%, 4.6%, 7%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분은 신용상태가 좋은 분이거든요. 비교만 하셨어도 이렇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똑같은 차를 어떤 분은 이자율 3% 미만으로 받으신 분도 봤어요. 5% 미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왜 10%, 10.1% 선납금 주면서 이자를 4천만 원씩 내냐 이겁니다.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리스에 대해서 렌터카에 대해서 사업자들은 비용 처리를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내가 리스를 해야 되는지를 비교를 꼭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시종일관 열을 내면서 말씀을 드렸고 답답해서 돈이 아까워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분명히 아끼실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로 속에서 부해가 나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선납금을 잘못 넣고 이자율을 잘못 받았을 때 얼마나 어마무지한 결론이 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리스 생활 시우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